반갑습니다. 이제 저번엔 아우로 라이즈 코트에 이어서 이번에는 이제 끝판왕이죠. 우드 슬랩을 가지고 이제 에폭시를 가지고 한번 이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도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제 직접 이런 에폭시와 라이즈 코트를 제작하신 분께서 오셔가지고 교육을 해주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서 할 건데, 오늘 첫 번째 할 작업은요, 이제 물줄기 표현이라 그래요. 에폭시를 가지고 공매치를 해가지고 이 사이에 물줄기를 이제 아마 인터넷 많이 보셨을 건데, 현재는 지금 옆으로 빠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놓은 상태고, 이제 작업을 하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이제 저도 한번 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울을 쓰셔야 돼요. 저울을 했을 때 에폭시는 정확한 중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0점을 맞춥니다. 빈 용기에 0점을 맞춘 다음에 안에가 보이는 용기로 이렇게 해야지 잘 섞이는 거를 눈으로 볼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투명 용기를 썼거든요. 일단은 여기에 불 수 있는 양이 한 번 양이 두께 2cm로 불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좀 할 겁니다. 2cm. 그러면 A 100g에 다시 A, B가 무게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시 0점을 맞춰놓고 이 제품만 B를 100g을 맞출 거예요. 그러면 A, B가 1대1로 주제와 경화제 이렇게 두 가지 그렇죠. 얘기로 나눠진 거잖아요. 네, 주제하고 경화제가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다시 0점을 맞춘 다음에 똑같은 양을 맞춰주는 거예요. 맞췄어요. B가 1이 들어간데 이 정도는 상관없고, 먼저 요거를 보시게 되면은 프린트에서 급해서 잉크 노란색을 했어요. 물 표현을 할 거니까 여기다 그냥 이거는 적당량을 붓는 거예요. 이렇게 적당량을 내가 알아서 수성 잉크. 네, 수성 잉크를 해서 이렇게 붓게 되면은 요게 섞이는 게 보여요. 잘 섞이는 게 점도율이 높기 때문에 에폭시는 잘 섞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잉크가 섞이는 게 충분하게 섞일 수 있도록 얘를 부어주면은 중간에 보시게 되면 기포가 섞이면서 없어져요. 날씨가 저온 상태이기 때문에 난로 옆에서 조금 에폭시를 따뜻하게 해갖고 왔어요. 그래서 잘 섞이는 걸 볼 수 있게끔. 너무나 얘를 팍 짓게 되면은 경화가 일어나고 기포가 더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건 두꺼운 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에폭시를 타이밍을 6시간짜리를 줬어요. 이 동절기에는 12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먼저 요거를 잘 저어준 다음에 3톤으로다가 물흐름 표현을 할 거를 지금 보여드릴 거거든요. 이 정도면 잘 풀렸어요. 이 감으로 그냥. 예, 지금 한번 해보시죠. 물컹물컹한 네, 충분히 풀렸어요. 이게 충분히 풀린 다음에 네, 일부러 난로 옆에다가 따뜻하게 해놨으니까 기포가 위로 올라오고 있죠. 네. 기포가 이게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점점 이게 터져요. 그럼 바로 부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부을 수 있어요. 토치로 다 잡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거를 그냥 쭉 버져요. 이렇게 맘대로. 네.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다시 0점을 맞춘 다음에 또 한번 다시 볼 거예요. 똑같이요. 네. A100에다가 200 하면 안 돼요? 해도 돼요. 200 상관없어요? 네, 해도 돼요. 지금 106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1대1이기 때문에 그거는 에폭시는 넓이는 상관이 없어요. 두께가 중요하기 때문에 두께만 조정해 주면 되고, 여름 같은 경우에는 경화 시간이 현저히 짧아지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을 하면 경화가 빨리 일어나겠죠. 네, 106 맞췄어요. 그 다음에 노란색하고 파란색이 섞이게 되면은 연두빛이 나오죠. 연모처럼. 그래서 파란색 잉크를 그냥 적당히 넣을 거예요. 이렇게 적당히 넣으면은 얘가 잘 섞이는지 안 섞이는지가 이제 보여요. 잉크가 잘 섞여야 돼요. 그러면 잘 섞였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걸 젖으면서 얘가 경화가 일어나면서 따뜻해지나요, 안에서? 얘네끼리 많이 지금 지면 맞지? 근데 타이밍이 6시간 타이밍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경화가 아니라 그치. 두께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름 하절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겠죠. 지금 겨울에는 어느 정도 얘를 둔다 하더라도 경화는 지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이 물표현제는 좀 여유 있게 해야 돼요. 너무 경화 타이밍이 이게 빠른 2cm 제품을 두께가 쓰기에는 최대 두께가 2cm. 최대 두께가 2cm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다시 불 거예요. 다시 불면은 그냥 표현대로 지금 카메라에 잡힐 거예요, 이게. 예? 됐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다 안 벗습니다, 제가. 이거를 흔들어 주세요. 어디 이거 흔들어요? 주세요. 이거를 이거 흔들어요. 조금 있어도 되니까 급하게 안 해도 되니까. 이제 이런 방법도 있고, 요렇게 그냥 섞이게끔. 굳이 인위적인 느낌을 안 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들끼리 엉겨붙게끔 물을 다 내려준 다음에 두께는 한 1cm 정도 네, 되는 것 같아요. 조금 벗죠. 왜냐면 표현을 자연스럽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처음부터 많은 작업을 하게 되면 네. 힘들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 상태로 이 경화를 상태로 시키는 한번 걸 흔들어 보자고요. 흔들어? 그렇죠. 막 뭐야? 됐어요. 다 보이시죠? 카메라로 다시 이쪽으로 내려주세요. 물이 흐르는 느낌. 재밌죠? 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갑니다. 또 한 번 해주세요. 자, 됐어요. 이 상태로 굳히는 거예요. 예쁘게 나왔는데 생각보다. 예,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더 컬러를 내고 싶으면 있는 걸 더 보면 돼요. 여기서 더 보면 조금 안 될 것 같아서 예쁜데? 그냥 여기서 스톱하려고 그래요. 그냥 네. 굳힌 게 좀 아까워도. 네. 그러면 가정용 토치가 있으면 기포가 살짝 올라오고 있죠. 네, 기포가 올라오는데 라이터 좀 빌려주세요. 이게 가정용 토치라고 생각을 네. 하고 라이터는 여기 손끝이 딱 뜨거워서 안 돼요. 이렇게 해주면 톡 하고 기포가 없어져요. 여기 보이나요? 예. 없어지는 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 에폭시가 목재로 침투되면서 기포가 다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베이스 코트로 먼저 막아준 손구멍을 다음에 막아주고. 이렇게 하고 자체적으로 기포가 나오고 이런 것들은 토치로다가 열풍기도 돼요? 열풍기면 얘가 이렇게 흔들려요. 아. 드라이기나 열풍기는 물결처럼 흔들리기 때문에 흔들려버리니까. 토치가 가장 깔끔하게 기포가 잡혀요. 이 상태로 이 그냥 온도에서 굳히는 거예요. 일단 굳히고. 이렇게 굳힌 다음에 위에다 그냥 투명을 볼 거예요. 컬러는 내가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컬러가 연출이 됐고 몇 달 그다음에는 넣어도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다 돌멩이를 넣어도 되고 언제쯤 넣으면 돼요? 이거는 지금 넣어도 돼요. 지금 넣어도 돼요? 돌멩이가 되는 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밑으로 가라앉고 꽃잎 같은 것도 위에다 채울 거니까 지금 싹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네, 미리 붙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액체를 또 붓 거니까 다음부터는 투명으로 부어줘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을 채워줄 거예요. 굳힌 상태에서요. 네, 이제 굳히고 다시 오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일단 굳혀놓고 내일 내일. 나머지가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또 굳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어. 일단 어제 지금 에폭시에 잉크를 섞어서 부어놓은 상태예요. 제 동영상에 이어져 있듯이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제 약간 젤탑으로 굳어있는 상태고요. 이 이후에 이제 투명 에폭시를 붓는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꽤나 좀 많은 양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직까지 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없어요. 이제 이런 이제 고체 성형제로 셀 만한 부분 다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에폭시 한번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폭시가 준비가 됐습니까? 네. 지금 6시간짜리 AB제를 혼합을 왕창 많이 했어요. 되게 지금 어렵네요. 얼마 물흐름 표현에 잉크가 들어가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있기 때문에 그냥 투명으로 마감을 처리를 할 겁니다.
어디 안쪽이 진하면 더 입체감도 더 살아나겠네요. 바깥쪽이 다 투명으로. 이거는 작업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대로 할 거니까요. 지금 200g, 200g, 약 400g을 한 번에 동시에 분 거거든요. 그러면 잠깐 그쪽에서 어제 마냥 잠깐 좀 써주시고요. 이쪽으로 좀 흘러내게끔. 바닥이 평이 아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내려주세요. 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지금 두께가 몇 cm 정도가 올라갔느냐, 밑에서 먼저 분 거 말고 약 한 1cm 정도가 버졌거든요. 요 정도까지 더 채워줄 겁니다. 이게 그래야만이 잡아주고 표현이 확실하게 되기 때문에 두께는 2cm 정도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끌어올르는 거 발포 현상 때문에 그래요. 두께 때문에. 그래서 충분한 지금 여유가 있는 상태입니다. 토치 한 번만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물 약간만 주세요. 그럼 지금 현재 배합 중에 미세한 기포가 올라와 있어요. 미세한 기포가. 그랬을 때 쳐주는 거예요. 이 6시간짜리는 기포 자체가 한 적이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래도 배합 중에 살짝 이거는 기포를 이런 식으로 잡아주게 되면은 없어지는 게, 커지는 게 보일 겁니다. 보이시죠? 투명하게. 그리고 특이점은 어저께부터 오늘 벗음에도 불구하고 단 차이가 없어요. 단 차이가 없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 몇 번에 걸쳐서 벗어도 상관은 없어요. 한 번에 많은 양만 안 벗게 되면은 발포 현상도 안 일어나고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충분한 그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작업입니다. 이 사이에다가 이제 원래 같은 원두 같은 걸 넣어도 그렇죠. 상관이. 원두도 하도제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커피 알맹이 속에서 침투되면서 기포가 발생되니까 깨강정 마냥 먼저 방수를 먼저 처리를 해주면 더 좋아요. 그때는 베이스 코트보다 탑 코트를 사용하는 게 방수 기능이 훨씬 더 좋죠. 그래서 깨강정 마냥 버무려서 말려서 다시 사용하고, 돌멩이도 마찬가지고, 드라이 플라워라든가 여러 가지 들 때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기포 방지하는 데는 최고로 좋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상주가 아니에요. 덮어줄 건데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는 거예요. 일단 더 붓는 거는 이제는 작업자가 더 채우겠다. 이거를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단 차이가 없다. 칼라내는 방법, 또 추가 부어서 마지막 손 보는 거. 이게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또 경화가 된 후에 마지막 이제 완성 작품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작업이에요. 아마 가장 많이들 하실 작업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인데, 오늘 사용될 목재는 월넛 하나목이에요. 지금 가까이서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누드 슬랩을 받게 되시면은 분명히 크랙한 부분도 있고 뭐 너덜너덜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잡아가면서 복원을 시키는 과정을 한번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쪽 크랙한 부분들 해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상태는 1차 하도는 되어 있는 상태예요. 1차 베이스 코트로 하도가 되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고체 성형제를 이용해서, ABG를 이용해서 막는 작업을 우리 선생님과 함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오드매직에 보시게 되면은 요게 A, B제가 되어 있습니다. A, B제. A하고 B를 저울에다 동일량을 놓고 14g, 다시 또 14g 동일량입니다. 동일량을 두 개를 밀가루 반죽하듯이 이렇게 반죽을 해요. 같이. 이것도 에포시 성분인 거잖아요? 네, 에폭시인데 파우더가 들어서 고체형 에폭시로 보시면 되고, 이 오드매직의 특성은 뭐냐면 마이너스 15도 냉동실에 있다가 3일 동안 있었던 일주일 있다가 상온 30도 이상 들어온다 하더라도 결로와 수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맞고
내려가거나 수축작용이 없기 때문에 바로 수축 상판 팽창 작업 자체도 없다는 거죠? 예, 없어요. 결로도 들어온다거나 그런 없고요. 것도 자체도 없고. 그러면 지금 여기가 손상된 부분에 막창이 났을 거라고 보고 요 반죽을 충분히 하면 말랑말랑해지죠. 딱딱해서 뜬 게 그거를 갖다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줘요. 이제 뒷부분부터 네. 최단으로 얘를 넣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시크릿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넣어주고. 네. 예. 그러니까 여름에는 요게 묽어지기 때문에 조금 끈적임이 오기 때문에 면장가구를 끼고 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요만큼은 왜 단 차이를 주고 이렇게 좀 덜 붓냐면 여기는 퀄리티 때문에 액체를 버줄 자리이기 때문에 뒤편에요. 뒤편인데도 예, 이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고 완전히 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여기 실크랩은 그냥 막아버리죠. 이렇게 네. 요거를 그냥 처리를 할 거예요. 지금 블랙 성형제인데 경화가 되고 나면 그레이빛이 나요. 지금 이렇게 회색빛. 근데 지금 이 판재 자체가 북미산 월넛 타나목이에요. 왠지빛이 날 정도로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레이가 나면은 조금 독특한 그런 맛이 나겠죠? 이런 변제 부분 좀 내추럴 색깔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안 이쪽? 돼요. 그냥 같은 월넛에는 색깔로? 내추럴을 쓰면 안 되고요. 내추럴을 쓸 때는 소나무개라든가 히노끼, 이렇게 느티나무 뭐 이런 종류는 내추럴을 쓰고 또 내추럴은 조색이 되기 때문에 이따가 다음 편에서 조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렇게 테라에다가 넣어주고 꼼꼼하게 이걸 다 박아줘야 돼요. 이렇게. 맞네, 슈크림. 크랙이 많아요. 가장 어렵다고 목공인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 크랙을 어떻게 메꾸냐. 그래서 강력 본드에다 통합을 섞어서 글자 그대로 땜빵을 했어요. 그거는 강도라든가 목재를 잡아주는 힘이 없죠. 일반 메꾸미도 그냥 힘이 없으니까 예, 의미가 힘이 없겠네. 없어요. 그 뭐 수입품들 많이들 우드필러 같은 거. 그렇죠. 사용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름을 대시면 안 돼요. 네. 혼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 퀄리티 때문에 쓰는 거지 목재를 잡아주는 힘은 적죠. 근데 우드매직은 목적 자체가 목재를 잡아주는 힘을 발휘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메꿔지는 것 같다. 네, 잘 메꿔지죠. 점점 너무 물컹물컹해지는 게 내 손의 온도 때문에 네, 그런가? 그래요. 그래서 면장갑을 끼고 하는 게 좋습니다. 손에 온도가 오니까 네, 따뜻해지니까. 그리고 이 우드매직은 많은 양을 성형을 하면 속 안에부터 경화가 진행이 돼요. 겉부터 진행되는 게 아니라 안쪽부터. 속부터 진행이 돼요. 딱딱하게.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소량을 가지고 여기도 그냥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작업 하를 싫어해요. 성향이 안 맞는 것 네. 같은데. 그래서 가장 또 쉬운 방법으로 상판으로 돌려서 기초 작업 또 알려줄 거예요. 쉽게 하는 방법. 예, 아주 쉬운 방법으로 또 알려드릴 건데 왜 후면에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느냐. 겉쪽에서 퀄리티 때문에 액체를 벗을 때 질질질질 새지 않게끔 막으려고 해주는 거예요. 이건 얼마 정도 먹고 있죠 지금? 이런 실내 바로 온도에서? 그냥 이거는 바로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바로. 자체 경화가 일어나는데 샌딩을 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한 6시간 정도는 더 해야 돼요. 6시간 정도. 네, 여름에는 좀 빠른데 에폭시 액체를 붓게 되면 어차피 그 다음날 샌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바로바로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이렇게 해놓고. 네,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다 메꿔주는 거예요. 뭐 긁어냈다가 들어 올라온 부분 다시 또 메꾸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촬영을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넉넉하게 해야 되는데 좀 서두르다 보니까 이게 좀 덜 메꿔지는 듯한 느낌이 나는데 천천히 해야 돼요. 동영상이 길게 시간을 끌으면 유저분들이 안 본다 그래서 조금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액체 올라갈 자리라 좀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액체 올라갈 자리라.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안 기다릴 거예요. 그냥 바로 예. 뭘? 바로 뒤집어서 상판 작업 들어갈 거예요. 지금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제가 미리 작업을 해놨어요. 이쪽에 미리 작업을 해놨는데 어디를 성형제를 메꿔놨는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그죠? 어디로 메꿔놨는지 모르시죠? 이렇게 보이죠? 예? 즉 이 부분 역시도 이렇게 커피가루로다가 저는 이 원두 커피 찌꺼기를 많이 활용을 해요. 이렇게 하면은 건조를 시키면 얹어야 되나요? 상관없나요? 상관없어요. 말려놔도? 상관없어요. 같이 이 그레이빛을 커버도 해주고 달라붙지 않게끔 해주려고 좀 자연스럽게. 예. 이렇게 해놓게 되면은 어디가 성형한 자리가 조금 없어졌죠. 여기는 나오죠. 여기는 액체를 부어줄 자리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홈을 내줬어요. 이렇게. 그죠? 네. 됐어요. 두 번째로 네, 바로 상판으로 뒤집을 겁니다. 뒤지면 되나요? 네. 일단 뒷판이 지금 아까 했던 고체 성형제로 지금 마감된 상태에서 지금 상판을 돌려놓은 상태예요. 상판도 아까 똑같이 베이스 코트를 이용해서 1회 하도 작업이 된 상태고요. 또 이제 진짜 보이는 면이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있는 작업 한번 좀 자세히 한번 리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선생님께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주실 먼저 거고요. 액체인데 지금 투명 컵에 아까 물흐름제 쓴 게 남아있는데 그냥 투명을 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4시간 타임 에폭시를 쓸 겁니다. 4시간 타임. 빠른 경화를 위해서 0점을 맞추고요. A를 100g? 아니요. 한 30g 쓸 거예요. 30g? 25g 썼어요. 그 다음에 B를 25g 쓸 건데 다시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0점을 다시 맞추고 갈 거예요. 이거 잘 맞춰야겠네요. 이건 투명입니다. 투명. 노란색이 들어간 용기에다 쓰기 때문에 지금 노란빛으로 보여줄 뿐이에요. 25 넣었어요. 그러면 아까 물흐름 표현처럼 했을 때 마냥 얘를 2개를 섞어요. 2개를 좀 옆에서 섞어주실래요? 섞어주시고 요거 섞는 동안에 요 블랙 성형제 A, B를 동일량을 또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동일량을 준비를 했을 때 동일량을 저울에다 달아서 0점을 맞추고 11g씩이네요. 이게 조금 많이 들어갔어요. 방송사고네요. 지금 보사장이 최장 중이라 조금 있다가 전화 드리라고 하겠습니다. 뭐 기포가 많이 생겼는데. 네, 4시간 타임이라 기포가 생겼어요. 요거를 2개를 반죽을 해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여기다가요? 네. 기포 많이 상관없구나. 섞으세요. 섞어요? 지금 고체하고 그냥 에폭시를 네, 액체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강도가 엄청 세지면서 접착력이 뛰어나겠죠. 이렇게 어설프게 섞으면 안 되고요. 얘를 잘 섞어줘요. 6시간짜리보다 4시간짜리 기포가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타이밍이 경화 타이밍이 짧기 때문에 기포는 더 많아지고 투명도는 크리스탈로 바뀌어요. 근데 지금은 성형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 틈새에
아까는 고체 형태로 이렇게 막으니까 겉면만 잡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성형제를 쓰는 거는 목재를 안정화시키고 잡아주려고 쓰는 거기 때문에 액체화로 시켜서 깊숙이까지 막으려고 막을까지. 지금 액체와 고체를 섞은 거예요. 이렇게 섞은 다음에 잘 섞어주면은 이렇게 풀리죠. 시멘트처럼. 네, 그렇죠. 시멘트처럼. 헤라 어디 갔죠? 철 헤라? 그렇습니다. 따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를 이렇게 넣어주면 얘가 쪼르륵 타고 들어가죠. 그죠? 아까 이쪽 막창이 나서 후면에 고체로 다 막았어요. 그래서 후면 쪽에서는 고체 형태를 막은 게 뭐냐면 셀까봐. 새니까 겉면만 막아주고 해준 다음에 그러면 타고 들어가요. 이렇게 타고 들어가죠. 요거 좀 옆에서 형태를 해줘요. 쉽죠? 그럼 이 상태로 얘도 똑같이 회색으로 이제 마감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 그렇게 하면은 상판이기 때문에 퀄리티가 안 나오니까 이걸 그냥 스며들고 나서 밑으로 꺼져라. 속으로 싹 들어가면 이렇게 점점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가게끔 두느냐고 액체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좀 더 채워줘야 되겠죠. 그런데 다 이렇게 발라줘요. 여기 많이 들어갔네. 예, 많이 들어가야 돼요. 꺼져야 돼요. 그럼 글로 또 집어넣으면 돼요? 겉에는 액체로다 퀄리티 때문에 액체로 해줄 거예요. 속 안에 틈을 성형제로다가 다 채워주는 편하네. 것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뒷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앞 반대면 흘러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뒷면은 그래서 무조건 고체로 뒷면은 하고. 고체로 막아버리고 겉면은 흘러 들어가게끔 들어가죠. 계속 들어가요. 예. 이렇게 묻은 거는 나중에 샌딩을 할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아주 쉬워요. 주걱 스크래퍼 이런 걸로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아무거나로 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 사이즈가 몇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면 한 1200? 네. 그러면 성형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죠? 네. 막았습니다. 막았어요. 얼추 크랙한 거. 여기 지금 중간에 덜 막았네요. 이렇게. 실크랙 난데. 금방이죠. 아까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줬기 때문에 이렇게 성형을 해도 옆에 얼룩이 없죠? 얼룩이 안 져요. 어차피 나중에 갈아내버리니까. 그렇죠. 어차피 베이스 위에 코트는 있는 거니까. 베이스 코트의 역할은 샌딩 실러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눈매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얼룩을 방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흔히 쓰는 목공 순간 접착제에다 톱밥을 갰을 때도 베이스 코트를 먼저 발라준 다음에 해야만이 얼룩이 안 져요. 그냥 사용하기 때문에 목재로 침투된 얼룩 때문에 하도가 곤란해지는 조심해야 거고. 하도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베이스 코트는 꼭 사용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자꾸 들어가잖아요. 네, 계속 들어가요. 네, 이게 속이 비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속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그레이빛이 나기 때문에 밉잖아요. 그죠. 커피가루 좀 주실래요? 커피가. 원두가. 원두 커피가루 아.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네, 또 이제 뿌린 거. 아셨어요? 뿌려줘요. 거기 다 뿌려줘요. 그래서 이 사이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오이 썩은 것처럼 그대로 하나도 안 달라붙고 좋죠. 네. 네. 커피가루를 써도 되고 자체 톱밥을 써도 되는데 오히려 자체 톱밥을 쓰면은 지저분해요. 톱밥 쓸 여기서 나온 때는 가루를 톱밥 쓸 때는
이렇게 개었을 때는 귀퉁이 변제 쪽 나갔을 때 아. 그대로 할 때는 톱밥으로 개는 겁니다. 음. 그럼 빼주시고 헤라 주세요. 네.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긁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커피가루가 들어가 있죠. 네. 이 부분만 이 부분에다가 다 경화가 된 다음에 내일 다시 회색빛은 전혀 안 보이네요. 전혀 안 보이고 썩은 모양처럼 혹시 뒤에가 보이실지 모르지만 표현은 마지막 표현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같은 터나무이잖아요. 네. 진하게 나오는 거. 이 상태로 이제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경화시키고 샌딩으로 갈아내줄 거예요. 지금 옆에서 구경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주 쉽죠? 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월로선 커피 가루인데 밝은색 목재는 뭔 가루 써요? 거의? 밝은색 한마다 목재에 가루가 따라서 있네. 달라요. 어. 밝은색 목재에 따라서 달라서 내추럴을 쓸 수도 있고 그대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 표현은 옹이처럼 썩은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 작업은 끝났습니다. 요거 나머지는 내일 다 붙인 다음에 요 부분에다가 액체를 넣어서 퀄리티 나오게끔 할 거예요. 또 이렇게 잘 하룻밤 재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하면 4시간 정도 후에 샌딩이 가능해서 나머지 작업이 되는데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작업이기 때문에 내일은 샌딩해서 나머지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일단 경화를 시켜서 나중에 내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에 작업할 거는 어차피 말도 안 되는 목재죠. 이제 이런 목재들 놔뒀다가 쓰지도 못하는 목재들인데 피죽 부분은 뭐 그냥 너덜너덜한 상태고요. 이쪽도 뭐 거의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의 목재를 이제 복원을 하는 개념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 선생님과 함께 목재를 한번 복원을 해서 한번 예술품을 탄생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여기 좀 들어봐 주실래요? 네. 이렇게 아까 블랙 성형제 이렇게 해놓은 거 반죽해 놓은 거 있어요. 그거 좀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메꿉니다. 좀 들어올린 상태에서 요거 좀 채워주실래요? 네. 이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클램프를 묶어놓으면 딱 붙어요. 본드 같은 경우에는 접착성은 있어도 이렇게 강도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를 잡지를 못하거든요. 좀 더 만들어야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힘내요. 그냥 요거는 이 강도는 어느 정도예요? 굳게 되면은 이게 안 깨지나요? 우리가 아파트 층간의 시멘트 강도가 250 강도라 그랬는데 네. 저희 우드매직 상용제는 300 강도를 유지한다라고 했어요. 지금 다시 이게 오래전에 성적서를 내놨는데 네. 이번에 다음 주 정도에 강도 그리고 전 그 결로 없음 그거에 대한 3가지 다시 시험 성적서를 의뢰가 돼서 정확하게 휭 강도 그리고 인장 이 강도라고 그러죠. 짙은 강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마이너스 15도에서 30도에 나오는데도 결로 없음에 대한 그 국가 시험 공인기관에다 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네. 앞으로 한 20일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좀 오래 전에 초창기 때 개발할 당시에 내는 거기 때문에 요즘 맞게끔 그 강도를 다시 내려고 그래요. 지금 요거를 네. 조금 반죽이 좀 덜 됐네요. 요거를 좀 막아주고 계세요. 네. 약간 내추럴이 손에 묻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거 반죽하고 계실 동안에 이쪽을 좀 잠깐만 놔주실래요? 여기에다가 다시 0점을 맞추겠습니다. 아까 성형제랑 요 4시간짜리 에폭시를 섞어서 속으로 넣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피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12 넣습니다. 이건 12 넣었고요. 넣었어요. 이렇게 넣은 다음에 얘를 섞어주죠. 섞어줘요. 여기다가 종이컵에다가 10씩 좀 더 좀 저울을 좀 달아주실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톱밥이에요. 톱밥. 요거는 저는 많이들 쓰고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피죽 부분이 이렇게 날아갔을 때 여기를 표현을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다가 그리고 이 부분도 샌딩을 하면서 이런 색깔이 보이는 게 싫으시면 여기에다 다시 톱밥을 섞어요. 이렇게 섞어서 얘를 반죽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아까 성형제랑 섞은 것 마냥. 근데 가장 강도가 좋은 거는 성형제하고 액체를 섞는 게 가장 센데 표현할 때 내가 좀 인위적인 게 싫고 정말 자연적인 거를 원한다 이랬으면 이렇게 톱밥이랑 섞으면 이렇게 돼 있죠. 집중기에는 톱밥 가져다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고운 톱밥 쓰셔야죠. 네, 고운 톱밥을 쓰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다 이렇게 해주고 아까는 블랙이랑 섞어서 이렇게 해준 다음에 위에다가 커피가루를 넣었잖아요. 네. 근데 요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톱밥을 넣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톱밥을 넣었기 때문에 끝나요. 자기 살처럼 보이게끔 이렇게. 그리고 또 이렇게도 내주고 그쪽에 배합된 거 이쪽으로 좀 접으실래요? 또 다시 액체를 이렇게 또 혼합을 해놨어요. 여기에다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커피가루를 넣을 거예요. 저는 커피가루를 참 좋아해요. 커피가루, 원두 커피가루 말린 거예요. 이거를 수분을 잘 말려놔야지 아니면 곰팡이가 나요. 얘를 또 섞어요. 이렇게 섞어요. 진한색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하고 이렇게 썩은 부분이 있죠. 네? 네. 이렇게 썩은 부분에는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를 그냥 이렇게 넣어줘요. 그러면 완전히 옹이 썩은 게 되죠. 기초 이 목재에는 항상 베이스 코트, 라이트 베이스 코트를 바르고 하는 겁니다. 옆에 먹으니까요. 무조건 하도를 전체적으로 다 처리를 무조건 하고 어떤 상황이 시작. 되더라도 면을 잡은 다음에 하도는 무조건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겠죠. 내려가는데도 그대로 아까는 강도 때문에 요 성형제하고 액체하고 섞어서 메꾸고 커피가루를 뿌려줬어요. 그렇죠. 근데 그냥 커피가루를 해버리면 이렇게 돼요. 근데 강도는 이거랑 혼합한 게 가장 세다. 접착력도 좋고 그리고 요 부분은 톱밥이랑 갠 거로 그냥 내추럴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톱밥으로 쓸 적에는 피죽 부분에 손상된 부분은 피죽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매콤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런 부분도 액체만 붓게 되면 뒤로 다 쫄쫄쫄쫄 새니까. 응? 이 정도면은 뭐 자그마한 구멍으로까지는 안 빠지니까 예, 안쪽을 오히려 해봤자. 우리 벌레짝 같은 거 있죠. 그거 아주 떼우기 힘든데 이렇게 하면 쉽죠. 이렇게. 이게 상판 쪽에서 쓸 적에는 이렇게 쓰면 아주 좋아요. 자연스럽네요. 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메꿔 놓으셨잖아요. 네. 이렇게. 이거는 굳이 이렇게 막 예쁘게 안 긁어내도 돼요. 왜냐면 얘를 붙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해준 다음에 이거를 클램프로 묶을 거예요. 클램프로 묶어서 상판 쪽으로 돌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에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요 밑에다 랩을 깔아놨기 때문에 그냥 뒤집을 거예요. 뒤집어서 클램프로 이쪽은 잡아주세요. 먼저. 네. 저는 이제 항상 요거 할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무나 시멘트처럼 보이면은 보기 싫으니까. 그리고 얘가 달라붙으면 안 떨어져요. 달라붙지 마세요 이러고 커피가루를 한번 싹 얹어요. 커피가루 많이 준비해놔야겠네요. 네, 저는 커피가루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뒤집으세요. 뒤집어서 예. 클램프를. 이렇게 해서 그쪽을 클램프로 묶어주는 거예요. 네. 클램프로 묶어줍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구경하시는 분들까지 도와주니까 너무 좋네요. 조금만 뒤로 좀 더 가줄까요? 클램프로. 꽉 잡아주세요. 얘를 꽉 잡아줘요. 제대로 잡히게. 손에 힘이 딸리시는 것 같은데? 꽉 잡아줘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지금 틈이 떠고 여기가 우글우글 하잖아요. 네. 그러면 아까는 누드 매직이랑 액체랑 섞은 거를 채워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커피가루랑 섞은 거 이렇게 채워줄 거예요. 이쪽에서 바로. 네, 바로 상판 쪽이죠. 뒤쪽에서 나갔으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 클램프는 어느 회사 제품이에요? 좋은 거예요? 좋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에는 액체를 넣어줄 거니까. 네? 안쪽까지 전부 다요. 예, 이런 식으로 아까 뒤에서 막았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원래 이거 하죠. 대공사진, 대공. 클램프 묶는 게 영 서투르셔갖고 이렇게 이거를 조금만 배합을 더 좀 해주세요. 아, 여기 다시 해놨는데 여기다 커피가루를 더 넣어서 그걸 해주세요. 그래서 옆에서 이런 부분을 다시 이제 채워주시고요. 저는 뭐를 할 거냐면 이제는 이 피죽 아까 너덜너덜한데 네. 요거 강화 작업을 할 거예요. 강화 작업을 하면은 일단은 그 액체 배합이 안 돼서 그거 조금만 더 넣어주실래요? 요 커피가루 조금만 더 넣읍시다. 빡빡하게. 예, 빡빡하게. 이게 어느 정도 이제는 평이 다 잡혔잖아요. 클램프를 원체양 이거 촬영하는 거 보러 오신 분들까지 동원을 해갖고 묶어놓으니까 얘가 거의 단차이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내일 띄었을 때 이걸 유지해야지 강도라든가 접착력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건 가능합니다. 어느 누구나 초보자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죠? 쉽죠? 쉬워요. 부담돼요. 잘 나갈 거 없나요? 이렇게 긁어놓고. 얼굴 잘생긴 사람은 이런 것도 잘해요. 그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이제 얘는 굳이 커피가루 안 뿌려도 되겠죠? 이렇게 콩콩이니까 이대로 만들 거니까.
지금 경화 작업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도 더 채워주세요. 아, 채워줄까요? 여기도 충분하게 좀 넣어주세요. 속으로 좀 들어가주고. 내려갈 거니까. 있습니다. 네. 액체가 배합이 다 끝났다고 지금 사인이 오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는 강화시키는 방법을 해드릴 겁니다. 이제 주세요. 피죽 저울까지 다 주세요. 피죽, 썩은 푸석푸석한 나무, 우리 고주박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숯. 이게 지금 몇 그램 ABG에 몇 그램 넣으셨죠? 10g이 넣었으면은 전체가 얘가 20g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19g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A, B가 1로 봤을 때 20g으로 잡았을 때 여기다 알코올을 넣을 겁니다. 붓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20g 나오거든요. A 10g, B 10g 넣은 거예요. 여기에다 다시 0점을 넣고 얘를 100을 넣을 거예요. 100을 종목회부 조금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럼 60만 넣을게요. 60을 넣을게요.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섞어요. 알코올이, 다시 한번 알코올 좀 줘보실래요? 약국에서 파는 에틸알코올이에요. 소독약입니다. 소독약. 신나 같은 것도 안 되는 거고. 신나면은 잔여물이 남기 때문에 친환경이 손상이 되죠. 아, 그래서 에틸알코올. 네. 에틸알코올 100%는 소주 만드는 원료죠. 아, 그래서 이렇게 소독약 색깔이 80%를 쓴 거예요. 하얀색으로. 이게 네. 순수 에틸알코올이 아니라 80% 알코올이거든요. 아. 20%는 다른 성분이 들어가 있기 아. 때문에 뿌얘져요. 원래는 맑은 거예요. 아, 근데 소주를 하는 100% 알코올을 쓰게 되면 너무 비싸고 주세법에 걸려요. 아. 그래서 저희는 맞아요. 95%짜리 알코올을 써요. 근데 지금은 알코올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에틸알코올을 쓴 거예요. 약국에서 쓰는 소독약. 요거를 갖고 붓을 주세요. 붓이 너무 아깝다. 너무 좋은 붓을 쓰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냥 네. 돌려드릴까요? 피죽이 많이 보이는 부분으로. 그렇죠. 그래서 피죽을 이렇게 발라줘. 설명하세요. 소주 냄새 나죠? 이걸 그냥 전체적으로 바르면 안 돼요? 발라도 돼요. 발라도 돼요, 그냥? 발라도 돼요. 그럼 더 단단해지라고. 그럼요. 목재가 점점 단단해지죠. 이거 하도 전에 하는 건가요? 하도 후에, 해놓고 하세요. 하도 한번 해놓고. 네, 무조건 정화작업을. 베이스 코트는 맞아, 맞아. 먼저 간다. 전체적으로 발라도 상관이 없다. 네, 다시 그냥 눕혀 놓으실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목재. 네, 목재를 강화시켜주는 방법이에요. 주로 이런 데가 어디에 사용돼요? 이런 강화 방법은? 다도쌍. 다도상. 고목을 가지고 만들 음. 때 다도쌍. 그리고 숯 같은 거, 푸석푸석한 부위를 강화시킬 때 지금 이렇게 푸석푸석한데. 그리고 좀 놔주실래요? 이게 지금 스기 같은 연한 목재가 하면은 네. 지금 여기 그냥 강화 쳐버릴게요. 한 면을 그냥. 이렇게 강화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목재가 단단해져요. 그럼 타나목 같은 경우도 좋죠. 이걸 하고 하면은 훨씬 더 낫겠네요. 네. 목재 자체가. 아주 좋죠. 지금 이게 타나목인가요? 이건 타나목이 아닙니다. 타나목 아니죠. 네. 이런 식으로 강해져요. 목재가. 오래된 한옥 같은 데도 쓰고 그런 기둥 같은 데도 막. 그런데도 강화 칠 적에는 이 방법을 써요. 몇 번 정도 해야 될까요? 이런 작업을?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달라요. 다도상 같이 그 푸석푸석한 정도가 네. 심해서 매끄럽게 처리를 할 것 같은 경우에는 한 3번. 3번 정도? 네. 마르기도 금방 마르겠어요. 이 정도면. 4시간 타임을 썼고 알코올을 많이 섞기 때문에 사포도 원활하게 잘 돼요. 그런 식으로 강화를 쳐주는 거예요. 전체로. 모재 같은 경우는 무조건 치고 들어가는 게 가장 낫겠는데. 좋죠. 그렇게 해주면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저걸 섞어서 했는데 알코올을 섞어도 되니까 조금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목재가 단단해집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스기목 같은 경우에 한 3번 하게 되면은 가벼우면서도 목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죠.
오일 먹여놓은 것 같지 않아요? 네, 색깔 이쁘게 예, 나옵니다. 이게 오일 먹여서 발색 줄 적에도 강도 나오고 발색 주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요. 이거랑 지금 얘 랩을 안 씌워놔서 붙으면요 안 떨어져요. 아, 원체 세게 붙어요. 얘랑 붙어버리면요. 네. 이렇게 알코올 섞여주면 텐션이 더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안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강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거의 피죽 같은 경우에는 한 2번? 2번 정도. 예. 알코올을 몇 배를 섞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알코올을 많이 섞으면은 광이 안 나요. 에폭시 자체로만 하면 광이 나는데 알코올 섞어서 강한 거 싫어하시는 분 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그래서 어때요? 목재 강화 방법입니다. 이게.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해놓고 내일 다시 또 네. 한 번 더 바르면 하고 다시 이제 예, 요거 마무리 할 거예요. 여기 클램프 붙은 거랑 네, 네. 예, 한 거랑 그래서- 다 내일 나머지 작업을 할 겁니다. 경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정말 시간을 주고 그래서 내일 다시 한번 이어서 동영상 리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제 에폭시를 부어놓고 이게 경화를 시켜놓은 상태예요. 이제 달랑거리던 목재를 지금 고체 성형제를 이용해서 지금 잡아놨고요. 일단 한번 잘 붙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잘 됐는지 전혀 땅땅이 지금 다 굳어 있고요. 지금은 아마 지금 손으로 잡혔을 때는 뭐 찐덕거리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이 뒤쪽에 있는 목재도 한번 볼 거고요. 이쪽으로 와보시면 어제 에폭시를 붓고 커피가루를 지금 넣어놨은 부분들인데 얘네들도 지금 전혀 뭐 물컹물에 찐덕거림 없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샌딩 작업을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샌딩 작업을 해서 이제 깔끔해진 부분들이나 정확히 에폭시가 어떻게 이제 수분으로 침투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샌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샌딩이 지금 끝난 상태이고요. 일단 샌딩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라이즈 베이스 코트를 가지고 1차 하도 작업을 해놓은 상태예요.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곧 이제 액체 성형제를 그 에폭시를 이용해서 위에다 붓는 작업을 한번 선생님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된 목재는 월럽 타나몽이고요. 사용된 에폭시 몇 시간짜리죠 이게 지금? 4시간짜리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다가 퀄리티를 높이려고 4시간짜리를 썼고요. 4시간짜리는 경화 타임이 좋은 반면에 기포가 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일량을 AB제를 지금 섞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짓게 되면은 어저께는 상황이 다를 거예요. 굉장히 좀 뻑뻑하죠. 빡빡하게. 뻑뻑한데 이거를 잘 저어줘야 돼요. 벽 쪽에서 밑에 속까지 이렇게. 벽 쪽으로. 벽 쪽에 붙은 것까지 꿀점들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잘 섞이지 않으면 경화가 안 돼요. 요거를 굉장히 가장 좀 중요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저께 6시간짜리 했을 때 색소를 집어넣어서 풀리는 감각을 익혔듯이 그 정도로다가 하게 되면 이렇게 기포가 나요. 기포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진짜 지금은 온도 자체가 좀 기온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살짝 중탕을 해서 기포 잡는 것까지 보여줄 겁니다. 그러면 좀 많이 좀 풀렸어요. 네네. 그죠? 많이 풀렸으니까 이렇게 따뜻한 물에다 얘를 살짝 얹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손 느낌을 보세요. 좀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풀리네요. 아. 네. 근데 여름에는 절대 이걸 하면 안 돼요. 음. 경화가 빠르기 때문에 이 자체에서 경화가 일어나 버려요. 그리고 맑아지는 느낌이 나죠. 이게 기포가 없어지는 현상이거든요. 기포가 점점 맑아져요. 근데 완전히 맑아질 때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경화가 되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풀렸다.
좀 부드러워졌죠. 많이 부드러워졌죠. 풀렸다 생각했을 때 이제 바로 들어갈 겁니다. 종이컵으로 조금씩 소분을 해서 바르는 게 나아요. 아니에요. 얘가 딱딱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서리 쪽을. 보주게 되면 기포가 보여요. 잘 채워져야 돼요. 토치 좀 준비해 주실래요? 틈새를 이렇게 다 보시는 거예요. 위로 올라온 거는 2차 샌딩으로 갈아줄 거니까 그냥 예, 옷을 요게 부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밑으로 쏙 들어가지 않은 좀 표면장에 살짝 이 틈 바구니 올라올 정도로만 더 주고 지금 기포가 발생을 했거든요. 기포를 토치로다가 이 가정용 토치로다가 클로즈업 잡아주세요. 없어지죠. 퍼지는 게 보이네요. 이렇게 살짝. 왜냐면 누르면 안 되거든요. 없어지죠? 이거를 한 번에 다 잡으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두고 나면은 다시 또 기포가 올라와요. 안에 있던 기포들이 위로 다시. 네. 밑에 거 기포 올라오지 말라고 저희가 베이스 코트를 발랐잖아요. 그래도 자체 에폭시 기포가 있기 때문에 살짝 두고 다른 쪽하고 이렇게 또 그쪽에서 올라오죠. 시간이 지나면. 그렇죠. 요렇게 작업을 해서 요거가 경화가 된 다음에 샌딩한 모습이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샌딩. 이제 하나 먹을 예, 요렇게 돼 있는 겁니다. 2회 작업 이제 샌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제는 하나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은 여기로 오시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푹 파였는데 성형제를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랬을 때는 그대로 얘를 여기다 부어주면은 밑에 지금 매끈 완전히 붙어 있고요. 투명하게 속에 있는 목재까지도 표현이 일어나요. 지금 여기 기포가 있어서 조금 촬영은 좀 뒤로 밀어볼까요? 화면이 잘 안 나오니까. 이거 토치 좀 펴주세요. 많이 없어졌죠? 잠깐만 더 내리시면 아직 덜 채워졌기 때문에 이걸 좀 더 채울 거예요. 줄 다 간 데까지. 살짝 올라오게. 다시. 네. 제가 한번 토치보다, 해볼까요? 예, 기포를 한번 안쪽에 놔두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간을 보면은 지금 화면에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렇게 기포를 안 잡게 되면 저렇게 불투명해져요. 근데 기포를 철저하게 잡으면 아주 투명하게 맑게 표현이 나오죠. 아까는 뭐 블랙 성형제였는데 이번엔 내추럴 성형제를 이용해서 이걸 가지고 조색을 해서 밝은색 목재, 뭐 레드파인이나 멀바우 이런 스프로스 같은 목재에 뭐 메꾸미 작업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이전 거와는 다르게 색상이 지금 다르게 나와 있고요.
지금의 아우로 제품 수성 스테인으로 지금 샘플 지금 도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밝은색 목재를 한번 메꾸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드매직 내추럴 성형제예요. 즉 소나무 색깔과 같이 나올 수 있는 색깔이기 때문에 아까랑 똑같이 역시 이 동일량을 씁니다. 이렇게 AB제를 동일량을 썼어요. 동일량을 이렇게 쓰게 되면은 두 개를 반죽을 해요. 네. 반죽을 해주세요. 좀 쉽게 보이긴 해요. 반죽되는 게. 예. 요거는 반죽되는 게 더 잘 보이죠. 그렇죠. 동일량을 했을 때 이게 수종이 뭐죠? 이 서스나입니다. 요거는 뭐죠? 소나무가 멀바우. 요거는? 스프러스. 그러면 각자 컬러가 달라요. 네. 그러면 생뚱맞은 표현도 해보고 거기에 근사치로 할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색깔도 보고. 그쵸, 생뚱맞은 거. 요거는 아우로 스테인 진한 갈색이에요. 진한 갈색인데 이 색이 붙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조색을 하고 요거 다시 한번 반죽을 해주세요. 포스터 물감, 일반 물감, 스테인 다 돼요. 이렇게 딴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줘요.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색깔만큼 오차를 색깔의 오차를 성형을 했을 때 너무나 오차가 안 나게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색깔을 더 묽어졌죠. 이렇게 더 넣을 수도 있어요. 좀 더 진하게. 네, 진하게 넣어줄 수도 있어요. 왜 마르면 색깔이 살짝 내려가니까. 유성을 섞으면 안 되나요? 유성도 섞어도 되는데 친환경인데 될 수 있으면 그냥 포스터 물감 같이 수성 같은 거 쓰시고 이렇게 수성하게 쓰는 게 좋아요. 해준 다음에 만약에 멀바우가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색하고 요 색하고 중간 톤으로다가 그렇죠. 그거를 하게 되면 이거 너무 생뚱맞잖아요. 이거 요거는 이쪽을 쓴다고 보고 그런데 이렇게 더 해도 티나네, 더 너무 티나. 티나죠. 너무 티나니까 버튼. 너무 티나니까 오히려 요거로 조색한 거로다가 메꿔주죠. 이렇게 메꿔주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지저분해갖고 색깔 차이가. 이렇게 넣어주고 그러면 그러면 색깔이 표현이 티가 안 나네. 그리고 이제 이런 스테인게르다가 이렇게 발라줘도 잘 붙어요. 그 위에다 이렇게 발라줘도 나중에 여기가 뚫어졌을 때 네. 성형을 하거나 귀퉁이가 나갔을 때 이제 여기 귀퉁이가 나갔네요. 지금 네. 여기가 예? 이랬을 때는 들렸을 때 이런 걸 써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또 잡아준 역할을 하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준 다음에 나중에 샌딩으로 밀어버리게 되면은 그대로 붙겠죠. 그대로 붙죠. 이렇게 오히려 색깔이 오차가 없게끔. 그리고 나중에 다 경화된 다음에 갈아내는. 갈아내고 스테인을 발라줘도 색깔이 잘 묻어요. 아우 이게 전에 묻었던 전에 묻었던 게 헤라에서 자꾸 묻네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거 지금 하신 거는 그냥 여기에는 조금 요거처럼 네. 요거처럼 그냥 이렇게 쓰면 되죠. 원래 있던 매콤이처럼. 이런 식으로 그대로 표현하게끔 손에 지금 조색이 묻어가고 그러는데 이건 쉽네요. 네, 그대로 이런 스프레스게 내추럴 그래서 이름이 내추럴이에요. 그대로 표현할 때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같이 표현해주고 해주고 아까는 위에다가 제가 커피 가루를 썼잖아요. 네.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자체 또파 가루를 해주면은 자체 자체 색깔처럼 또파로. 나오겠죠. 네? 자체 또파처럼
지금 여기에 파이지가 않은 거라 표현이 좀 덜 되고 있는데 네. 조색하는 방법. 그럼 여기에다가 생뚱맞은 색깔을 또 넣어보는 거예요. 생뚱맞은 거. 이런 게 좋죠. 생뚱맞은 게. 생뚱맞은 거. 크랙한 부분이 더 있으면 여기 있네. 네. 이거 좀 막아줘 볼래요? 내 손이 좀 지저분하니까 여기다가. 똑같이 네. 밀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요거로 딱 크리프로 네. 긁어내고.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응. 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이제 생뚱맞은 색깔로 넣어줄 거예요. 파란색. 생뚱맞게. 생뚱맞은 색깔 나오죠. 물컹물컹해지네요. 네, 많이. 이렇게. 생뚱맞은 색. 이게 조색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색깔 완전 진하게도 상관없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표현이 안 되면 스테인을 그냥 위에 발라주게 되면 그대로 나와요. 얘도 어차피 그냥 페인트가 먹힌다는 거는 잘 먹혀요. 스테인이 이 자체에도 먹혀요. 이렇게 색상이 나오니까. 네. 이거 좀 치워주실래요? 이거는 조색하는 방법 잠깐 보여드리는 네네. 거예요. 정리를 하고 이제 메인 이벤트네요. 메인 이벤트. 지금 현재 이제 액체 성형제를 경화시키는 동안에 너무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지금 이 목질 상태예요. 지금 여기서 아까 이 전에 있는 동영상 그대로 하시고 나서 샌딩 이후의 작업이고요.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테니까 제가 잘 맞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원목 상태에서 80방에서 120방 정도로 샌딩을 했어요. 그 이후에 하도 목재 눈멜 메크는 샌딩 실러 작업을 했고요. 그 이후에 뒷판부터 고체 성형을 했고 그리고 샌딩을 하고 다시 살짝 하도를 입혔고요. 그 다음에 액체 성형 에폭시 가공 이후에 220방 샌딩을 하고 이후에 320방부터 1200방까지는 개인적인 직접 작업자의 선택으로 인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마감을 올릴 건데 마지막 상도 작업인데 오늘 두 가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오일을 가지고 마감을 할 거고요. 이 이후에 바로 동영상에 이어서 저희가 라이즈 코트를 이용해서 한번 마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될 목재는 PNG 월러 타나목입니다. PNG 월러 타나목 그래갖고 일단 여기는 아우로 126번을 가지고 마감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께서 마감 작업을 해주시고 아우로 작업을 할 때는 필요한 게 이 위생 장갑이에요. 위생 장갑을 손에 끼시고 앞뒤면 면장갑입니다. 앞뒤면 면장갑을 끼시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우로 126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살살 저으셔서 이 통에서 흐를 수가 있기 때문에 종이컵에다 살짝 필요한 양만큼만 따라줄 거예요. 만큼 따라준 다음에 이 아우로 오일을 손에다가 살짝 묻혀요. 이렇게 장갑에다 묻힌 다음에 물을 싹싹싹 비벼가고 아우로 오일 좀 잠깐만 들고 계시네.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밀착시키는 방법으로다가 싹싹 문질러 주는 거야. 이렇게. 좀 더. 그러면 결과 컬이 다 살아나죠. 그럼 금빛이 나게 올라오네요. 예, 황금빛으로 올라오죠. 쭉 성형제 메크는 무줄 됐고요. 엣지 부분도 굳이 막 고정 도구가 없어도 이렇게 훨씬 더 예, 건조 타임도 빠르고 밀착도가 좀 더 좋죠. 오히려 폴리싱이 되는 동시에 가능하게 힘을 줘갖고 남자분들이 이거는 더 잘해요. 힘이 줘갖고 쉽죠? 네. 벌레를 이렇게 문지르게 되면 어렵잖아.
이쪽에서 불빛에서 보시면 털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게 정말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너무 예쁘죠? 이게 어떻게 보면 탄화목의 묘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가두오돌 같은 경우는 오일을 발랐을 때 이렇게 티가 확 나다 보니까 이 정도 발라준 다음에 곧바로 이제는 닦아내는 작업을 할 거거든요. 충분히 목재에 안착이 될 수 있을 만큼 눌러주고요. 금세 건조되는 게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다시 뭔가 이쪽에는 뒷면을 이용해서요. 바로 닦아낼 거예요. 물룩 없이 네. 물룩 없이 싹 닦아주고 두 번, 세 번 작업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니요. 얼룩이 없네. 아니 한번 만져보실래요? 끈적임이 이미 뭐 그냥- 반 건조 상태처럼 네. 느껴져요 지금. 그냥 걸레로다 만질렀을 때보다도 훨씬 더 침투도 도와주고 끈적임도 현저히 줄어들고요. 바꿔 만져도 전혀 얼룩이 없네. 정성껏 문질러준 네. 다음에 그 다음에 폴리싱 패드로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오일을 올리게 되고 이제 이후에 상부까지 가게 되는데 아우로를 바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이전에 동영상 촬영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쪽을 좀 더 보시면은 많은 정보들이 있을 거고요. 일단 오일을 올려서 나중에 또 완제품 사진도 같이 첨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바로 이어가지고 이제 바니쉬 저희 라이즈 코트 바니쉬 제품을 가지고 토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오일하고 칠했던 거하고 좀 느낌이 다르죠. 굉장히 무광의 향이, 무광의 강도가 많이 올라오고요. 이 핸드폰이 켜져가지고 오일의 취향은 작업자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광도가 심하신 분도 계시고 뭐 무광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신데 좀 더 자연적인 목재의 그런 매트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시면은 바니쉬로 이용하시는 방법도 좋으시고, 이 안에서 광을 올리고 싶으시면 오일을 바르시는 것도 좋으시고, 그 이후에 오일 이후에 또 바니쉬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으시고, 이런 식으로 우드 슬랩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 어떻게 보면 너무 짧게 간단히 요약을 해서 동영상을 좀 만든 감이 있는데,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쉽지만 쉬운 작업은 아니고, 이제 하시면서 분명히 어떠한 문제점들도 발견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앞으로도 같이 연구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앞에 있는 게 바니쉬, 위에 있는 게 나우로 오일. 이제 같은 목재지만 이제 상도를 올리게 되면은 좀 더 큰 차이가 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우드 슬랩 가공에 대해서는 일단락 마무리 짓고, 추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과 그런 부분들로 자료를 가지고 다시 한번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사합니다. 어떻게 동영상이 이상하게 끝나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동영상이 지금 굉장히 난해하게 됐어요. 그래도 짧은 시간 안에 되게 여러 가지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넣으려다 보니까 커트가 좀 자연스럽지 않았고, 그리고 뭐 제가 뭐 진짜 전문가적으로 이런 방송을 편집하는 기술도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 보시기에 불편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래도 저희 마음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좀 많은 것을 좀 전달을 시켜드리고자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번에 했던 건 별로 우드 슬랩 같은 애들의 우드 슬랩 애들을 주로 했었고, 또 저희 기본 우드에서도 우드 슬랩을 주로 이제 유통을 하고 있고, 거기에 포함되는 뭐 에폭시라든지 고체 성형제 등등 목재를 마감하고 가공하는 그런 공구나 철물들, 이런 도료들까지 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물건을 샀을 때 충분히 가성비 있게 활용을 충분히 잘 하시라고 이렇게 또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방법은 정답은 아니에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은 아니고, 저희가 해봤을 때 이게 가장 좋았더라라고 경험담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 우리 고객분들께서도 우리 회원님들께서도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좀 더 좋은 방법 서로 찾아가면서 우리 목공문화 발전에 있어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난해하지만 그래도 저희 진짜 전문가를 모시고 하고 싶었던 게 컨셉이어서, 이렇게 저보다는 이제 진짜 만드신 분이 해주는 말이 좀 더 신뢰가 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작업을 만들어 보았고, 아무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미비한 부분도 많았겠지만 우리 회원님들께서 잘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